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인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4월 2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일봉을 보니까 약간 돗지형 십자가 모양으로 딱 있더라고요. 장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또 확 빠졌다가 마감 무렵에 약간 낙폭을 줄이면서 끝나는 그런 모양새였더라고요. 네, 일단 지수들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2% 정도 상승했고 S&P 500은 0.0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0.29%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46%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가 올라간 거 보니까 약간 필수 소비재나 요런 쪽이 좋았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나 빅테크는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섹터별로 보시면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1.54% 상승을 했고요. 이 외에도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좀 약했던 섹터들은 IT라든지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 보면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나 이쪽이 강하면 에너지는 또 침체를 반영하면서 유가가 빠지면서 그죠? 예. 에너지 섹터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에너지는 또 나름대로 잘 버텨요 또. 구리 가격도 최근에 보면 연초 이후로도 좀 올라왔었고 약간 지금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냐 아니다 랜딩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혼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10년물이 한 8bp 정도 하락했습니다. 3.49 기록을 했고요. 2년물은 또 한 9bp 빠지면서 4.1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 0.5% 소폭 하락을 하면서 100일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유가랑 천연가스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WTI 기준으로 한 78.8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한 2.3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조금 더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금은 큰 변동은 없었는데 비트코인이 오전 기준으로 한 27,4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초 이후로는 65% 올라 있는 상황이고 어제처럼 금리가 빠져도 이제는 성장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빠지면 또 약간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면서 필수 소비재가 오히려 올라가는 좀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몰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메타, 다음 주는 애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종목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약간 그 경계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테슬라 한번 좀 맛을 봤잖아요. 그 실적 잔뜩 좀 기대했다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다 보니까 약간 좀 그 기억이 있어서 좀 혼조세가 되지 않나 싶고요.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내일 아침이에요. 그거에 따라 좀 빅테크에 대한 시장 센티멘트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요 가격에서 그래도 믿을 거는 빅테크밖에 없어 하면서 빅테크로 몰려갈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침체가 영향을 확실하게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해 줄 거니까 그죠? 한번 잘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빅테크 쪽 동향 보시면은 애플이랑 구글, 넷플릭스 이렇게 한 3개 기업 정도가 강밥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한 1.5% 정도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했고 이외에 아마존이나 메타, 엔비디아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이 좀 더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이크론이 한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약보합 정도, TSMC도 마이너스 0.9%, AMD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자동차가 어제는 조금 반등을 한 것 같은데요. GM, 포드 다 2% 넘게 올랐고 리비안도 한 0.9%, 루시드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뭐 에너지 종목들은 다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약간 강보합 정도, 코스트코가 또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실적 발표를 장전에 했는데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는 초반에는 좋았지만 어제는 약간 좀 빠지면서 한 0.16%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른 뭐 월마트나 B&G 전부 필수 소비재가 플러스를 냈는데 네.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그런 느낌이고, 헬스케어는 요즘 봅니까 52주 신주고가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21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대체로 뭐 헬스케어라든지 소비재 이런 섹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 맥도날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티커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치폴레, 뭐 멕시칸 푸드 파는 예.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 그런 회사들도 다 신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필수 소비재는 이번 물가를 다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결국은 그게 매출과 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거의 확실해서 그런 건지, 보면 다 신고가를 많이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특별하게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도 없고요.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연준 의장들, 뭐 위원들 다 그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발언들도 없었고 경제 지표도 없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를 처음으로 그 북미 쪽으로 캐나다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조금 더 저렴한 모델 Y 버전일 거라고 하는데 한 7,9달러 미국 달러 기준이고요. 모델 Y 롱레인지보다 한 7,400달러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5월에서 한 7월 사이에 인도를 받고 이번 분기 목표는 한 9,000대 정도 캐나다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테슬라 모델 Y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한 5,0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보조금도 받고 모델 Y 롱레인지보다도 싸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한 모델로 아예 판다고 합니다. 그 IRA 법안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한 모델은 당연히 북미에서 안 팔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는 또 5,000달러의 그 보조금을 주네요. 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로 또 처음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상해에서 생산한 모델을 꼭 캐나다까지 갖고 와서 팔아야 될 정도로 상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재고가 남나? 유럽이나 중국에서 다 소화가 안 되는 건가? 뭐 또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기사로 본 거는 그 생산 프로덕션 그게 워낙 좋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 하고 그 모델 Y 기존 모델 Y보다 조금 더 싼 겁니다. 네, 조금 더 아예 싼 모델로 만들어서 캐나다로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올해 설비 투자 뭐 이런 비용들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그 테슬라가 돈을 더 쓴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한 6빌리언에서 8빌리언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 7빌리언에서 9빌리언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빌리언씩 상향 조정을 했는데 또 비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 등의 비용. 이게 그냥 캐펙스 정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 봐요. 여기 그냥 코스트 스펜딩 코스트 이렇게 나와 있긴 했었는데요. 이게 뭐 어쨌든 그 고정자산으로 잡히면은 감가상각비로 그렇죠. 그 배분을 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자체가 많이 잡히면은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도 많이 배분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일시비용으로 나가든 고정자산으로 크게 잡혀서 좀 늘어나든 어쨌든 비용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EU에서 반독점법 조사를 이전부터 했었는데 이걸 또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 오피스의 그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는 그 인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상품들을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이것도 다운받으세요, 저것도 네. 다운받으세요라는 알람이 막 뜨거든요. 네. 뭐 오피스 쓰면 팀즈도 다운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 뜨는데 그런 팝업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네, EU에서 또 반독점법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2008년에 이미 이슈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61 밀리언 유로를 벌금으로 낸 적도 있었어서 이런 거를 또 네, 사전에 막기 위해서 네, 그런 팝업 다운로드 메시지들을 네, 안 뜨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요. 또 이유인데 여기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등의 이런 챗GPT 같은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를 하겠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이런 확실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노래 이런 것들을 AI로 만들어지면 그 표시하는 뭐 라벨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성별이라든지 연령, 뭐 인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네, 물론 새로운 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긴 미국에서는 그 표절이라든지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만약에 챗GPT를 통해서 뭘 만들었다 하면 그게 되게 신창작물인 것 같지만 AI를 통해서 만든 거다라고 그걸 붙여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예. 교수님들이 그걸로 되게 골머리를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과제를 한 게 이게 챗GPT에서 만든 건지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챗GPT에서 미리 먼저 과제를 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판매 동량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조사해 오시어 하면 교수님이 먼저 아예 챗GPT로 그걸 답안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이미 내가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정도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옆에다가 소스, 챗GPT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워낙 많이 이제 빠르게 사용한다는 거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 챗GPT라는 새로운 툴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리고 어제 인텔은 한 2.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밍치거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트위터에다 글을 썼는데 인텔의 이 사파이어 래피즈의 예상보다 낮은 수요와 서버 시장의 수요 부진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시장 부진으로 인한 뭐 수요 감소 때문에 주문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파이어 래피즈가 인텔의 그 새로운 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했었는데 수요가 뭐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 2% 정도 네, 인텔은 하락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때 출시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불티나게 팔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나 보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코카콜라가 어제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는 한 마이너스 0.16%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부터 보시면은 매출액이 10.96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5% 증가를 했고요. EPS는 68센트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32% 정도 나왔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환율 타격이 한 7센트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이 프라이스 믹스 음료 가격을 한 11% 정도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뭐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올가닉하게 보면 매출 성장률은 12% 증가를 했는데 유럽 쪽에서 또 올가닉하게 23%, 라틴 아메리카 19% 등 나오면서 뭐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쪽 이쪽에서도 전 지역에서도 양호하게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 유니케이스 볼륨이라고 해서 그냥 음료 단위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한 YY로 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제품별로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탄산음료가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코카콜라도 전년 대비 3% 그리고 특히 제로콜라가 전년 대비 8%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음료들이 또 있는데 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성장률은 플랫 정도, 물은 전년 대비 5%, 스포츠 음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 그리고 특히 티, 이 차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YOY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코멘트를 보니까 T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지진 영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었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전년 대비 9%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가이던스도 보시면은 올해에는 올가닉하게 또 성장률을 한 7%에서 8% 정도 보고 있고 EPS 성장률도 4%에서 5% 정도, 그래서 기존의 가이던스와 그대로 유지를 했고 또 코멘트에서도 계속적인 환율로 인한 타격이 한 3% 정도에서 4% 정도 이런 타격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러네요. 코카콜라 하면 뭐 글로벌한 다국적 회사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팔리는, 우리나라도 코카콜라 팔릴 때 1,500원이면 환율이 올랐다고 뭐 1,800원은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환율에 의한 타격이 아무래도 있었고 다음 분기에도 있을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되네요. 근데 뭐 달러 인덱스는 114 갔다가 지금 101이니까 그죠?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예, 충격 자체가 상당히 완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First Republic Bank인데 여기도 그 전에 뭐 SVB처럼 파산하니 많이 하다가 이제 또 연준에서 정부기관에서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좀 사가 났었던 회사입니다. 일단 어제 주가는 12.3%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는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액은 1.21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요. EPS는 2.23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회사의 Net Interest Income NII는 923밀리언, 전년 대비 19% 감소를 했고요. NIM 같은 경우는 한 1.77% 기록을 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16밀리언으로 한 60%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또 그 Security Available for Sale이라고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인데 한 3.41 빌리언으로 전분기 대비 한 2% 정도 늘었고 Securities 그 Held to Maturity, 그래서 그냥 만기가 있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32빌리언 정도 됩니다. 전분기 대비 11% 증가를 했고요. 또 컨센서스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쪽을 보니까 이번에 그 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173빌리언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3% 늘었고요. 토탈 디파짓, 예치금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04.5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41%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디파짓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예금에서 또 한 30빌리언 정도는 뭐 JP모건이라든지 등등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큰 은행에서 또 한번 유동성 공급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30빌리언이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총 borrowings라고 하는 이제 빌린 건데 이게 한 107빌리언 정도, 전년 대비 한 5.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좀 같이 첨부를 해놨는데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디파짓이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탈 디파짓이 한 104.5빌리언 이렇게 되고 있고 아래에는 excluding 30빌리언이라고 해서 미국 은행들에서 30빌리언을 공급해주고 그걸 제외하면 토탈 디파짓이 한 74.4빌리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에 borrow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위에서부터 뭐 페더럴 리저브 디스카운트 윈도우 할인 창구 이쪽에서도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페더럴 리저브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또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해줬고 더 아래에서 보시면은 롱텀 FHLB 어드밴스 이렇게 해서 연준에서도 이렇게 공급을 계속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코멘트를 보시면은 4월 21일 기준으로 3월 말부터 디파짓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현재 디파짓이 지난 3월달 대비해서 한 2%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연준 등의 정부기관 그리고 빅뱅크에서 유동성 공급 받은 이후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회사의 그 코멘트를 또 보니까 한 2년 정도 또 생존을 하면서 쇼텀 버로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또 에셋, 그 자산이 나중엔 돈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상황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도 한 25% 정도 뭐 감원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41%나 총 예금이 줄었다는 거는 YOY다, 그죠? 네. 예, 작년 동기 대비인데, 근데 3월 말 기준으로 3월 달에 은행 사태가 있었으니까, 네. 3월 말 이후로 지금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니까,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3월 달 말 대비해서는 1.7%밖에 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17%나 빠지는 게 이 예금이 와 뭐야 40%나 줄었어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뱅크런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우려를 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코멘트도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 2년 정도 생존해서 또 갖고 있는 그 만기 채권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그죠? 예. 보통 이제 뱅크런이 날 때 금융기관들은 우리 괜찮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돈 인출 못하게 되는 사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요게 문제다, 그죠? SBB 사태 이후에 시그니처 뱅크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은행 사태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쪽에서 추가적인 또 3월 초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페드가 나서서 조치를 하겠죠 뭐. 예. 그 한 2, 3주 전에 유튜브에 굉장히 자극적인 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제2의 금융위기 사태를 논하면서 찰스 수왑을 거론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찰스 수왑 실적 나오고 재무 상태를 까 보니까 우려했던 거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사실은 파산하기 직전에 그 다른 빅뱅크들이 도와주고 연준이 도와주고 그 막은 거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는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3월 말 대비 디파짓 자체가 지금 1.7%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는 거로 봐서 뭐 버티는 게 이 회사로서는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적극적인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 재무제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시총을 아침에 한번 봤었거든요. 예. 시총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안 되더라고요. 뭐 되게 작은 5빌리언인가 6빌리언인가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이 한화로 한 4조 정도. 그렇죠. 예, 4조 정도 됩니다. 3빌리언이네요. 예, 3빌리언이니까 딱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다 반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보통 뭐 그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뭐 150조, 200조, 뭐 300조, 400조 뭐 이런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에 문제가 생겼던 2008년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회사도 한때는 주가가 얼마까지 갔었던 거예요? 네. 연초 대비 일단 한 87%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 한 147달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5년으로 한번 볼까요? 5년 최고치는 얼마였어요? 한 220불 가까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220불인데 지금 16불이니까 94% 정도 빠졌네요. 은행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거 아니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속 항상 우리가 좀 핵심 우량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혹시 오늘 밤에 또 봐야 될 중요한 경제 지표 있습니까? 네.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네. 근데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YY가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근데 지난달이 2.5%였어서 일단 주택 가격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부동산 관련 지표인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4월달 예비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이어서 이번 4월달에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 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저희 이런 것들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